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요.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카운트 플롯, 바 플롯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막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산정도를 그려볼게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그래프 중에 하나가 산정도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캐터 플롯, 스캐터 플롯, 산정도예요. 산정도. C본에는요, 이 산정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만 해도 한 세 가지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세 가지 함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정도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까요? 산정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어, 점으로 표현한 그래프, 시각화하는 그래프가 산정도 그래프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영수증 금액이 크면 팁을 많이 줄까, 적게 줄까? 뭐, 이런 거잖아요. 영수증 금액이 많으면 팁이 많을까? 영수증 금액이 적으면 팁이 그거에 비례해서 적을까? 이런 게 상관관계인 거죠. 그런 상관관계를 시각화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산점도예요.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고요. 어, 첫 번째로 다룰 함수는 함수 이름이, 함수 이름이 스캐터 플롯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산정도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산정도 그래프예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해 왔었던 그런 함수들의 사용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산정도를 그려볼게요. 팁을 Y축에다 갖다 넣을게요. 그리고 토탈 B를 X축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팁과 영수증 금액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산정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C본을 사용하실 때는 C본,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찾으면 되죠. 스캐터 플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하시는 방법 보시면요. 데이터, X축, Y축,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죠? 그 뒤쪽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이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서 박스냐, 막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모든 모든 세이번 함수에서 동일한 내용은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우리 X축은 토탈 빌로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색깔. 휴라고 할 때는 그냥 색깔이 아니에요. 그냥 색깔이 아니라 그룹별 색깔입니다. 그룹별 색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그룹을 나누기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휴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격자선 넣을게요. 선명도 조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격자선 넣고요. 그리고 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X축을 토탈 빌로 설정을 해서 0달러 0에서부터 50까지, 그다음에 Y축을 팁으로 설정해서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10까지,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영수증 금액, 그다음에 Y좌표가 팁을 의미하도록 점들이 찍혀 있죠. 그죠? 되게 쉽죠? 게다가 레이블까지도 써주고 있잖아요. 레이블도 잘 써주죠. X축, Y축에 설정된 변수 이름들을 가지고서 레이블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매트플러립과 모양이 살짝 달라 보이는데, 그거는 점의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점들의 크기 때문에
점이 크기가 그 매트플러립에서 우리가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때와 C번 라이브러리의 스캐터 플롯을 사용을 할 때 그 점의 크기가 좀 다른 크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뭔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를 해봐 드렸어요.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뭐가 조금 달라 보이세요? 점과 점이 겹치는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실까요? 우리가 투명도를 주지 않았죠. 투명도를 주지 않았는데도 점들이 겹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렇게. 그죠? 어. 여기도 보시면, 점이 두 개가 겹쳐 있네? 이런 거 알 수 있죠. 여기도 점이 겹쳐 있네? 라고 알 수 있죠. 얘는 그 C번이 하는 역할인데, C번은요, 이 점에 테두리 있죠, 테두리. 테두리를 흰색으로 그려줘요. 테두리 선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테두리 선의 색깔이 흰색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겹치는 부분 볼까요? 겹치는 부분. 아래쪽에 점이 있고 위쪽에 점이 있는데 중간에 흰색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여기를. 조금 더, 너무 큰가? 네, 더 이상 안 되는군요. 여러분들 그 그려진 그래프 잘 보시면 점과 점이 겹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스캐터 플러스는 세번 라이브러리 스캐터 플러스는요. 마커를 그릴 때 마커의 테두리 선을 흰색으로 그려줘요. 마커의 테두리 선을 흰색으로 그리니까 그 마커들이 서로 겹칠 때 겹치는 부분에서 흰색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겹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세요. 볼 수가 있고요. 뭐 우리가 점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마커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 마커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런 것들은 이 함수에서 파라미터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 파라미터 이름들을 보시면은요. 뭐 휴, 사이즈, 스타일, 팔레트, 휴 오더 여기 사이즈라고 복수형으로 돼 있죠. 이거는 그 점의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룹별로 뭔가 크기를 바꿔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들만 보면은요. 파라미터 이름들만 보면 마커의 크기나 마커의 색깔이나 혹은 그 마커의 모양과 같은 것들을 바꿔주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있죠.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모든 거를 다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문서를 잠깐 좀 볼까요? 음. 어, C번에서 제가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스캐터 플롯, 여기 있군요. C본 점 스캐터 플롯.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KW 아그스에 대한 설명을 좀 볼게요. 쭉 내리시다 보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KW 아그스에는 아규먼트들을 넘기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규먼트들을 넘기면 되는데 무슨 함수에서 사용하는 아규먼트들? 스캐터 함수에서 사용하는 아규먼트들을 넘겨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트플러립이죠. 매트플러립이 가지고 있는 엑시스 클래스의 스캐터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캐터 함수 사용했었던 거 있었죠, 어제. 스캐터 함수에서 마커의 모양, 마커의 크기, 마커의 색깔들을 변경하는 파라미터들을 썼던 거 있었죠. 그 모든 파라미터들을 동일하게 스캐터 플롯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S라고 하는 게 있어요. S. 자, 여기는 숫자로 주시면 되는데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점의 크기가 어떻게 됐나요? 더 작아졌죠. 20. 조금 커졌죠. 30. 더 커졌죠. 40. 더 커지고 있죠. 50. 훨씬 커졌죠. 그죠? 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어,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에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에서 그 사용했었던 파라미터 이름이거든요. 점의 크기라는 마커의 크기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마커의 색깔은 C라고 했었어요. C. 우리 색깔을 다저 블루로 한번 바꿔볼까요? 다저 블루. 색깔이 좀 바뀌었죠. 파란 색깔이 이제 조금 다른 색깔로 바뀌었죠. 다른 종류의 파란 색깔로 바뀌었죠. 아예 빨간색 계통으로 바꿔볼까요? 인디언 레드. 아예 색깔이 바뀌었죠, 그죠? C가 컬러를 의미합니다. 컬러. 우리 스캐터에서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마커. 네. 마커 혹시 크기 괜찮으세요? 네, 크기 여러분들 줌 화면의 크기 괜찮으시죠? 마커의 모양이에요. S 스퀘어 네모로 표시를 하죠. 네모로 표시하죠. S라고 쓰니까 스퀘어. 점들이 네모로 바뀌었죠. V라고 하면 역삼각형 모양으로 점들이 찍히죠. 이게 마커예요, 마커. 투명도도 줄 수 있어요. 알파. 0.5 정도로 해볼까요? 좀 투명해졌죠. 색깔들이. 그렇죠? 네. 자, 이런 파라미터들은 전부 누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였었냐면, 매트플러립이 가지고 있었던 스캐터 함수에서 사용하던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 음, 스캐터 플롯은요, plt.scatter 함수의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함수가 만들어질 때 뭐가 선언되어져 있어서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선언되어져 있어서 이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스캐터 함수의 모든 파라미터들을 수집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함수 공부하는 시간에 그 가변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사용될 수 있다. 어떻게 만드나,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나 이런 거 우리 공부했었던 적 있었죠? 그죠? 뭐 그 내용을 꼭 모르시더라도, 이런, 여기, 그 어, 문서에 없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왜 사용할 수 있었나? 그거는 가변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파라미터들을 아무 파라미터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이름들은 어떤 다른 함수에서 이용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이용될 수가 있어요.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한 파라미터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 S라고 하는 거는 점이니까 마커죠. 마커의 크기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거는 마커 색깔, 색깔을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마커가 그 마커 종류, 그러니까 점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불투명도. 숫자가 크면 불투명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작아지면 투명해진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네, 선점도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겠죠? 선점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점도 함수를 보여드릴게요. 어, C번 라이브러리에는요,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레그 플롯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레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는데, 이 함수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일단, 레그 플롯은 무엇을 줄인 거냐면, 리그레션 플롯이라는 의미예요. 리그레션 플롯이라는 의미고요. 네. 리그레션은 우리말로 회귀란 뜻이거든요. 회귀. 회귀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좀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머신러닝 할 때 회귀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때 약간 통계적인 내용을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그냥 리그레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회귀라고 하는 단어구나. 이런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리그레션 플롯은 두 가지 그래프를 합쳐놓은 겁니다. 산점도 그래프와 산점도와 산점도와 그리고 선형회귀, 선형회귀 직선. 선형회귀를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형회귀 직선을 함께 표현한 그래프를 리그레션 플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C번에서. C번에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함수 이름이 reg 플롯입니다. reg 플롯. 사용하시는 방법 똑같아요. 데이터, x축, y축. 여기는 휴는 없군요. 휴는 없어요. 데이터, x축, y축.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팁스. x축은 영수증 금액으로 할게요. 토탈 빌. y축은 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팁. 자, 이렇게 하고 일단 그래프를 보여주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오죠. 점들이 찍혀 있어요. X축은 영수증 금액입니다. 0에서부터 50까지 변하는 영수증 금액이고요. Y축은 팁입니다. 0에서부터 10까지 변해요.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영수증 금액이고요. Y좌표가 팁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보시면 영수증 얼마고 팁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레그 플러스는 스캐터 플롯과는 다르게 점들이 뭉개져 보이죠. 점 둘레에 흰색으로 테두리선이 없어요. 얘는 기본값이. 그래서 뭉개져 보입니다. 알파 값을 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선점도 그대로죠. 선점도인데 뭐가 추가가 돼 있냐면 선이 하나 추가가 돼 있어요. 선이 추가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선 주위로 약간의 그림자, 약간의 음영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 직선을 선형회귀 직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선형회귀 직선. 어, 1차, 일차 함수 그래프 아마 중학교 때 공부를 하셨었을 거예요.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쓸 수 있는 게 1차 함수 방정식이죠. 그쵸? 예. 이 직선의 기울기가 a. 그 다음에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b, y절편이 되죠. 그쵸? 예. 이런 모양의, 이런 공식을 찾아서, 이런 공식의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y절편을 찾아서 직선을 이렇게 그려준 게 이게 선형회귀 직선이에요. 선형회귀 직선은 어떻게 찾냐면, 그 경향을 보기 위한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들이 있는데 점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영수증 금액이 커지면 팁도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그죠? 영수증 금액이 작아지면 팁도 작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비례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을 찾은 거예요.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을 찾은 겁니다. 직선은 여러 가지 종류들의 직선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비례하는 직선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모양의 직선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들의 직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직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은 어떤 직선일까요? 뭐 얘가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그리고 여기를 4번이라고 하면 어떤 직선이 가장 잘 표현할까요? 요 2번 직선 아니에요? 2번 직선? 그쵸? 그러니까 어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찾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직선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 얘는 얘는 데이터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영수증 금액이 10달러이면 팁은 3달러일 거다. 영수증 금액이 20달러이면 팁은 8달러일 거다. 영수증 금액이 30달러이면 팁은 20달러일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직선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직선은. 근데, 어, 밑에 지금 여기 그려진 직선은요. 여기 그려진 직선은 영수증 금액이 10달러면 팁은 2달러일 거다. 영수증 금액이 20달러이면 팁은 3달러일 거다. 영수증 금액이 30달러이면 팁은 4달러일 거다. 영수증 금액이 40달러이면 팁은 5달러고 영수증 금액이 50달러면 팁은 대략 6달러일 거다. 요렇게 예측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직선은. 그러면 실제 값들과 비슷한 것도 있을 거고 실제 값들과 조금 많이 다른 것도 있겠죠. 그죠? 직선 주위에 있는 점들은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계산해주는 팁과 그리고 실제 팁이 거의 비슷하겠죠. 그리고 이런 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직선이 예측해주는 팁, 여기서 x는 영수증이에요. x는 영수증이고 y가 팁입니다. y가 팁. 직선이 예측해주는 팁과 그 다음에 실제 팁은 차이가 크죠. 그죠? 음. 선형회기 직선을 찾는다는 얘기는 가장 오차가 적은 직선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어, 가장 오차가 적은 직선을 찾는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직선으로 선형회기 직선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직선 주위에 점들이 많아요, 적어요.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직선 주위에는. 나머지는 오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오차가 너무 크죠. 직선에서 예측해주는 팁의 값과 실제 팁의 값이 너무 차이가 크죠. 그죠? 네. 만약에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근방에 있는 점들은 직선에서 예측해주는 팁의 값이 실제 값들과 비슷하겠지만 다른 나머지 점들은 직선에서 예측해주는 팁과 실제 데이터의 팁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오차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들을 오차가 적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1차 방정식을 찾는 게 선형회귀예요. 그리고 이 레그 플롯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그 선형회귀 방정식까지 찾아서 그래프로 그려준 거예요. 이제 이 직선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직선의 의미 아시겠어요? 이 직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네, 선형회귀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그 플롯에서도요, 뭐 그리드를 그리실 때에는 PLT점 그리드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PLT점 그리드로 그리시면 되고요. 레그 플롯 함수를 보게 되면 레그 플롯 함수의 한번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레그 플롯은 스캐터 플롯과 사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레그 플롯은 레그 플롯은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없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KW 아그스라고 하는 게 없죠. 파라미터 이름들 중에서 KW 아그스라는 게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스캐터 KW 아그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라인 KW 아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서를 보시면 밑에 제가 밑에 문서를 안 찾아갈게요. 스캐터 KWS는 선점도 그래프의 선점도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꿔줄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라인 KWS는 라인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형회귀 직선이겠죠. 선형회귀 직선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바꿔줄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그 플롯은 선점도와 직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산점도 그래프하고 직선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점도를 변경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고 직선을 변경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산점도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자, 산점도를 변경해 볼게요. 그때는 무슨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면 되냐면 스캐터 KW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값을 넣으실 때에는 딕셔너리로 주시면 됩니다. 딕셔너리로. 자, 산정도에서 투명도 바꿀 수 있죠. 투명도, 불투명도, 알파였었어요. 알파. 알파를 0.5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점들이 어떻게 됐어요? 약간 투명해졌죠. 그죠? 조금 더 바꿔볼까요? 숫자를 조금 더 낮춰볼게요. 조금 더 투명해졌죠. 그래서 점이 많이 겹치고 있는지 적게 겹치고 있는지 겹친 부분이 없는지가 투명도로 나타나죠. 점의 크기는 S가 점의 크기예요. 여기를 10으로 바꿔볼게요. 점들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되게 작아졌죠. 20으로 바꿔볼까요? 조금 커졌죠. 근데 아까 처음보다는 조금 작아졌죠. S가 점의 크기.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키 값들은 뭐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S, 점의 크기, C, 점의 색깔, 마커, 점의 모양, 알파, 불투명도. 그거를 뭘로 주자? 딕셔너리로 주자요. 딕셔너리로 주자. 사용하는 파라미터 이름들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커 모양 한번 바꿔볼까요? 마커 모양은 마커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서도 삼각형으로 바꿔볼까요? V로 바꿔볼게요. 어? 죄송합니다. 마커가 아니네요. 어허, 마커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거랑 똑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커가 아니군요. 마커가 아니면 뭘까? N일까?
M이라고 하는 건 없군요. M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마커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여기에 마커가 있었나요? 레그 플롯에? 데이터 X 끝에 쪽에 레이블, 컬러. 여기 마커가 있군요. 마커는 따로, 파라미터가 따로 있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적용이 안 됐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커는 여기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마커라고 쓰는 거네요. 여기서 S 이러면, 쉼표가 빠져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사각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V라고 하시면 역삼각형 모양 표시가 되고. 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레그 플러스에 파라미터로 있는 것들은 파라미터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레그 플러스에 파라미터로 없는 것들은 스캐터 키워드 아규먼트 이런 뜻이에요. 스캐터 키워드 아규먼트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쉼표 하시고요. 아까 라인 그 다음에 KWS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요거 색깔 바꿀 수 있을 텐데, 색깔이 컬러라는 게 있어요. 컬러.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진한 빨간색이 표시가 딱 되죠. 음. 마커의 색깔하고, 그 다음에 선의 색깔이 같은 색깔이어서 보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보기가 좀 낫죠. 아니면 너무 진하면 약간 파스텔 계열로 조금 바꿔주시면, 네,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스캐터 KWRS 얘는 그 선점도의 설정을 변경하기 위한 딕셔너리 딕셔너리를 주시면 돼요. 이게 딕셔너리잖아요. 딕셔너리. 뭐 산점도에서 투명도를 변경한다, 점의 크기를 변경한다, 점의 색깔을 막 변경한다, 이런 것들을 스캐터 KWS 파라미터로 주시면 되고요. 네, 파라미터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인, 라인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뜻이에요. 라인 키워드 아규먼트. 얘는 선형회기 직선, 선형회기 직선의 설정을 변경하기 위한 딕셔너리를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는 키 밸류 이렇게 주란 얘기죠. 키 밸류 이렇게 주는 거. 요게 레그 플롯입니다. 레그 플롯. 마지막으로 스캐터 플롯의 마지막 종류 하나만 더 하고 저희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조인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조인트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은 선점도예요. 선점도에다가 히스토그램을 같이 그려주는 게 조인트 플롯입니다. 선점도와 히스토그램을 같이 그려주는 게 조인트 플롯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C번 조인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은 똑같이 영수증 금액으로 할게요. 영수증 금액, Y축은 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리고 plt.show를 할게요. 옵션은 뭐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니까.
자, 그래프 내용 볼까요? 그래프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가운데 있는 산정도 그래프. 산정도가 X축의 영수증 금액, Y축의 팁. 그래서 영수증 금액이 커지면 팁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산정도고요. 자, 위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뭐죠? 이거 히스토그램이에요. 누구의 히스토그램일까요? X축을 보시면 되겠죠? X축이 누구예요? 토탈 비리죠. 그쵸? 그러니까 영수증 금액의 히스토그램이 위쪽에 있는 거예요. X축에 있는 영수증 금액의 히스토그램. 이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다, 이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다, 이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다. 점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죠? 이 구간 안에 점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구간 안에 토탈 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토탈 빌의 히스토그램. 그럼 오른쪽에는요. 오른쪽은 요 Y축을 보시면 되겠죠. Y축. Y축에 있는 게 누구예요? 팁이죠, 팁. 팁의, 팁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팁의 히스토그램. 팁은 어디에 많이 있어요? 여기 2달러 근방에 많이 있어요. 여기 2달러 근방에 많이 있고, 또 많이 있는 부분이 여기 3달러 근방에 또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 10달러 근방에는 팁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팁이 약간 있고, 여기에 좀 많다가 약간 줄어들었다가 많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 이렇게 그 팁의 Y축에 있는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가로막대로 그려주고요. X축에 있는 변수의 토탈 빌의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세로막대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조인트 플롯입니다. 그래서 조인트 플롯은 결과적으로 선점도와 히스토그램을 두 개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같이 보여주는 선점도가 조인트 플롯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거 따로따로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엑시스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위쪽, 아래쪽, 엑시스 따로따로 만들어서 위에도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 그리고 요거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그거를 조인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로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선정도에서는요, 가장 기본은 스캐터 플롯이에요. 스캐터 플롯. 그래서 다른 거는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스캐터 플롯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스캐터 플롯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이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리그레이션 플롯, 레그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같이 그려주는 조인트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다. 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냥 저기 자습 시간 드리면 그렇잖아요. 연습 문제 드리면서 자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인데 연습 문제 1번은요. 자, 전부 다 산정도예요. 산정도인데 팁을 Y축으로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토탈 B를 X축으로 갖다 놓은 산점도를 그리세요. 산점도를 그리시는데 마커의 색깔을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시각화를 해보세요. 데이터 X, Y, U가 있죠. 파라미터 이름에 보시면 데이터 X, Y, U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1번 문제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 문제. 두 번째 연습 문제고요. 두 번째 연습 문제는 똑같아요. 팁, 그리고 토탈 빌. 토탈 빌. 산점도를 그려주세요. 산점도를 그려주시는데, 우선 마커 색깔까지는 위쪽이랑 똑같이 할게요. 마커 색깔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마커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마커의 크기를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 있죠. 인원수. 어, 어.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게 시각화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x, y, 휴 말고 다른 파라미터 하나를 더 찾으셔야 돼요. 파라미터 하나만 더 찾으시면 크기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만 찾으시면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산정도에서 마지막 문제예요. 3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팁, 그리고 토탈, 빌, 산정도를 그려주시고요. 산정도를 그려주시고 마커의 마커 크기는 성별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색깔로 할게요. 마커의 색깔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그 다음에 마커 모양은 흡연 여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시각화를 해보세요.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 전부 다 스캐터 플롯만 이용하시면 돼요. 레그 플롯이나 조인트 플롯 이용하실 필요 없고요. 1번, 2번, 3번 전부 다 스캐터 플롯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용하시면 되고 어, 파라미터만 잘 찾으시면 돼요. 데이터 X, Y 이외에 마커의 색깔을 표시하는 파라미터, 마커의 크기를 표시하는 파라미터, 마커의 모양을 표시하는 파라미터. 그, 그것들만 찾으시면 이 세 개는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전부 다 한 줄로 끝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